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탁의 구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신탁법 규정 방식을 보면 신탁 정의에 관한 2조는 신탁 목적이 수익자 이익을 위한 수익자 신탁과 그 외의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 신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능신탁법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자산의 관리,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신탁이라고 정의하여 일단 목적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즉 신탁에는 수익자 이익을 위한 수익자 신탁과 그 외의 특정 목적의 목적 신탁으로 분류되며, 수익자 신탁에는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한 자익 신탁과 위탁자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한 타익 신탁이 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죠. 목적 신탁은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과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목적 신탁으로 분류되는데, 신탁법상의 목적 신탁은 당연히 비공익 목적 신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공익 신탁이라면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수익자 신탁의 구조, 수익자 신탁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신탁입니다. 이러한 수익자 신탁은 재산 출연하는 위탁자, 재산을 내어놓는 위탁자와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 그리고 이익의 향유주체인 수익자라는 세 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당사자 지위에 다수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1인이 여러 당사자의 지위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다수이거나 다음에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고, 신탁선언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고, 다음에 수탁자가 다수의 수익자 중 1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수탁자 1인이 수익자 1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목적 신탁의 구조는 어떨 것인가? 목적 신탁에서는 수익자는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자 신탁은 수익자를 위한 신탁인데, 목적 신탁은 일단 일정한 목적을 위한 신탁이니까 수익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거. 목적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하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재량과 권능을 가지고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다는 거. 그래서 일정한 감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중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만, 목적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 신탁이 아닌 비공익 목적 신탁은 신탁선언에 의해서 설정하지 못하게 해놨고, 신탁법상 비공익 신탁에 있어서 신탁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의 감독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신탁관리인이 있으면 신탁관리인이 감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완전히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의 감독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수익자 신탁일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을 누리려고 하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목적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없으니까 위탁자의 감독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신탁법에서는 신탁 행위로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신탁 관리인이 1년간 계속해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신탁을 유지하려고 하면 1년 내에 신탁 관리인을 선임해라는 게 간접적으로 강제된다는 거죠. 또한 목적 신탁과 수익자 신탁 간의 변경은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 구조는 그렇고, 그러면은 신탁에 있어 그 관계인 위탁자, 신탁 설정자로서의 위탁자, 단독행위, 신탁선언이나 유언신탁, 이런 단독행위에 의해서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위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재산권을 이전, 기타 처분하는 자로서 신탁계약, 그 다음에 유언신탁, 신탁선언 등 신탁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내어놓는 출연함과 아울러 신탁의 목적을 설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음에 위탁능력, 위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신탁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규정에 의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 기본적으로 민법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민법도 못하는데 신탁법은 잘한다. 민법은 못하지만 등기법은 잘한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 그자의 행위가 신탁 설정 행위일 수도 있는데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동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유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당해져야 한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겠죠. 이거는 민법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탁자의 권리, 전통적인 영미 신탁법에서는 재산을 출연하면서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는 그 존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신탁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의 집행에 아무런 권능이나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을 강제할 수 없다. 물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신탁 조항에 따라서 신탁 사무를 행하여야 하지만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만이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로서 신탁을 예정하고 있는 영미법과는 달리 우리 신탁법상의 신탁은 계약 또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법률행위이므로 위탁자는 그 법률행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따라서 우리 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신탁의 설정 후에 신탁관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신탁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탁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신탁행위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 당사자, 계약 당사자로서의 이야기이고, 다음 신탁재산 출연자, 재산 내놓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거. 다음에 목적 설정, 목적을 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고 목차만 보고 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위탁자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가?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목적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그럼 감독 기능을 아예 못 해버리는데, 위탁자 권리의 대위 행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신탁에 대한 감독권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므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 신탁행위로 일정한 신탁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자에게 유보한 경우에 이를 위탁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권리는 신탁에 대한 감독권이 중심이 되고, 위탁자 자신은 그 권한 행사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익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겠죠. 물론 수익자가 위탁자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수익자라야 수익을 누리는 거고, 신탁법상의 권리거나 신탁행위로 위탁자에게 유보된 권리거나 모두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운용지시권, 신탁철회권, 수익자 변경권 등은 일신전소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 행사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위탁자의 의무,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 내놓는 출연 의무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출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합의를 정하지 않으면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읽어내는 거다라고, 숙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탁자 지위 이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탁자 지위 처분, 금지, 가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의 설정 단계에서 위탁자는 신탁행위의 당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도 신탁법상 권리 의무 주체, 기속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 이게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나?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를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옛날에 있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승계에 관한 규정을 아예 신설해버렸다는 거. 현행신탁법 제10조 1항은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동조 2항에서 이전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관리나 처분 또는 개발 등을 목적으로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은 위탁자에게 다시 복귀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복귀받을 수 있는 지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뿌리면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탁자의 지위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은 그 정도 하시고,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인관계에 의해서 신탁을 인수하는 자로서 신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위탁자가 없는 법정 신탁이나 수익자가 없는 목적 신탁은 있을 수 있지만 수탁자가 없는 신탁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신탁 설정 후에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 그러나 애초부터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탁자의 직무 권한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 처분 행위, 소송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다뤄집니다. 물론 신탁 원부에 보면은 그게 관리 목적인지 처분 목적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나 관리까지 필요하니까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법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 선고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존하고 신탁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되고, 종국적으로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기속되게 하거나 신탁 목적에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것. 수탁자는 성관 의무가 있고 충실 의무, 그 다음에 목적, 신탁기율을 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시고, 수탁자 법인의 합병 분할 시 수탁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망하면 당연히 종료할 것이고, 수탁자가 피승년 후견인이 되거나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합병되는 그런 경우, 해산되는 경우, 합병되면 승계되어 버리고 그 외의 사유로 해산되는 경우에 당연히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탁재산관리인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였음에도 아직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수탁자 지위를 대신 역할하는 자를 신탁재산관리인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 수탁자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대신하는 사람을 신탁재산관리인이다 라고 한다는 것. 임의적 신탁재산관리는 선임 요건 및 절차,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에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고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것.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요건 및 절차. 법원은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임의적인 것은 임무 종료, 이해 상반인데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다음에 파산당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서 해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법원은 선임해야 된다는 거.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 임의적 신탁재산관리는 선임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선임된 신탁재산관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따라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신탁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기할 수 있고 법원은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고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통지 의무, 당사자 적격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이해가 상반하지 않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 임무는 종료된다는 것.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해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관리인 공고, 그 다음에 신수탁자와 공동수탁자.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유언에 의해서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수탁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탁법 적용받는 수탁자가 여러 명 있으면 법에서 합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료 한 명이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판례가 공유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신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자를 말한다는 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갖게 되는 귀속권리자는 여기서의 수익자가 아니다는 거. 이익을 누리는 자다, 수익자다, 그 정도 하시고 수익자의 능력, 이 사람은 이익을 누리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 나머지 민법 이야기죠. 이익을 누리는 자니까 행위 능력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수익자 지정권과 수익자 변경권. 위탁자는 특정의 수익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지만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할 수 있고 수익자 지정권 및 수익자 변경권자는 유언에 의해서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및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의한 급부를 받는 신탁의 경우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 경우를 유언대용 신탁이라 한다는 것.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가 갖는 권리인 수익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익권, 뭐 물권적 권리냐, 채권적 권리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그 성질에 보면은 여기서 하는데, 뭐 채권 판례는 채권서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어떤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채권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요 수익권에 대해서도 뭐 감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권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주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권, 이것도 뭐 재산권이니까 양도될 수 있다라는 거. 일신전속권 아니므로 상속성도 갖는다는 것. 요 수익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권이 일종의 채권이라면 이거는 채권 질권이 되겠죠. 수익자의 의무, 수익자 집회. 아까 신탁재산 관리인을 봤습니다. 신탁재산 관리인은 수탁자가 없을 때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신탁관리인입니다. 위탁자는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의한 이익, 즉 수익권을 누구에게 기속시킬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신탁 설정 당시에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수탁자가 현존하고 특정된 경우에도 신탁 감독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때 수익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신탁관리란 장래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어 수익권을 행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익자에 가름하여 신탁을 감독하고 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가 없을 때 필요한 거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없을 때 필요한 거다. 그 정도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신탁관리인의 권한 및 권리. 신탁부분 신탁관리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수익자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내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신탁관리의 기본적인 권한은 신탁의 감독이라는 거. 신탁관리는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거. 신탁관리인의 의무,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뭐 일정한 경우에 사임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관리를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관계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탁재산을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